용산 가서 사야 되냐, 네. 뭐 다모라는 유명한 네.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기업 컴퓨터 있잖아요. 네. 델, 삼성, 아, 네. 아예 정품 그냥 나와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CG맨 채널의 CG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네.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어요. 이거 질문 많거든요. 네, 질문도 질문이고 저희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CG 하려면 어떤 컴퓨터를 써야 되는지, 네, 컴퓨터 사양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오늘 좀 얘기를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네. 영상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 그동안 저희는 실무를 다니지만 네. 그런 실무에서 쓰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엄청난 분들도 많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특히나 이 영상에서도 CG 쪽은 좀 더 고사양 컴퓨터를 좀 요하잖아요. 중에서도 3D 쪽 분들이 좀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D 파트라서 그렇게 많이 컴퓨터에 대해서 욕심을 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어지간한 컴퓨터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좋으면 좋은데 이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가본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CG 회사 컴퓨터들은 네. 생각보다 안 좋아요. 3D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대규모 씬을 작업한다거나 무거운 씬을 작업할 때는 컴퓨터 성능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시뮬레이션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시뮬레이션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렌더링. 그쵸. 렌더링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리고 그 뷰포트 상에서 빠르게 움직이려면 또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되거든요. 일단 3D라는 것 자체가 고사양을 요구하고, 이쯤에서 빨리 뭐 어떤 거 써야 되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들. CPU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2D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괜찮다 되는 정도 수준에서 컴퓨터 사용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굴러가거든요. 기준점을 굳이 제시를 하자면은 사실 i5 정도로도 했어요. 지금은 한 i7 정도? 네. 저는 지금 뭐 i9 정도 쓰고 있는데, i7 정도도 그렇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2K 작업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성능을 좀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 CPU부터 한번 좀 추천을 해주세요. 예전에는 사실 회사에서 거의 인텔 CPU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AMD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코어 수가 많고 기본 코어에 대한 그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AMD로 조금씩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저희 회사 컴퓨터 AMD 쓰시는데 네. 좀 되게 불만족스러움을 제가 봤거든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인텔 컴퓨터는 굉장히 이전부터 많이 써왔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어떤 렌더링을 걸어도 안정적이고 CPU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었는데, AMD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렌더링이 안 된다거나 뭔가 작업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서 AMD 컴퓨터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좀 실감하면서 느끼게 됐죠. 근데 지금은 좀 AMD로 많이 전환하고 있다는데. 네, 맞아요. 근데 AMD에서 개발을 많이 해서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됐구나. 아무래도 AMD에서 물론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성능상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AMD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성비 때문에 또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프리랜서 분들은 특히 더 AMD를 많이 선호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개인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렌더팜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기 컴퓨터로 렌더링을 거시는 경우가 엄청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AMD 최신 버전으로 다시 사야 돼요? 그렇진 않은데, 제가 만약에 제 컴퓨터를 산다면 AMD 3900 이상의 수준에서 사게 될 것 같아요.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돼요? 3900 같은 경우는 한 56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인텔 i9 9900K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성능은 사실 i9 9900K보다는 더 좋게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거보다 이제 상위 기종이 요즘에 나온 i9 10900K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CPU가 10개, 스레드가 20개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얘기 나오는 게 AMD Ryzen 3950X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CPU가 16개, 32스레드가 듭니다. 아까는 코어에 20스레드였으면 16코어 32스레드죠. 네. 근데 성능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AMD가.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격이면 AMD를 사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뭐 CPU만 좋다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맞게 또 이제 적절하게 다른 부품들도 좀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CPU만큼 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래픽 카드예요. 그렇죠. 그래픽 카드는 좀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엔비디아 그쵸. 그래픽 카드죠. 예전에는 뭐 GTX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쿼드로라고 저희가 아시죠? 공부하던 네. 10년 전에는 그렇게 나뉘어졌어요. 3D는 쿼드로, 2D는 라데온. 오랜만에 되게 들어요, 라데온. 이제 GTX나 RTX 계열이 지금은 평균적인 수준에서 되게 좋아져가지고 굳이 쿼드로를 쓰지 않아도 굳이 라데온을 쓰지 않아도 GTX나 RTX 수준에서 커버가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쓰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네. 라데온이 되게 저는 불안정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실제 그런 제품 맞나요? AMD 같은 경우는 주로 이슈가 됐던 게 온도 이슈였어요. 네.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뻑도 잘 났고요. 네, 맞아요. 네. 다시 라데온이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일단은 그거는 이제 리사수 선생님께서 또 다른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AMD 쪽에서 조금 더 좋은 그래픽 카드를 개발하면 또 이슈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그래픽 네. 카드는 잡고 있다. 쿼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는? 쿼드로 되게 고가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코드로 6,000 정도가 거의 막 1,000만 원대 막 이런 그래픽 카드가 있거든요. 써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오토데스크 관련된 회사에 있을 때 한번 써봤는데 정말 부드럽게 돌아가요. 와, 뭘 썼는데 부드러웠어요? 마야에서 진짜 무거운 자동차 씬이 하나 있었어요. 내부에 엔진까지 다 있는 씬이었는데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오픈하는데 1시간 걸리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싹 돌아가는 거 보고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게 있구나. 쿼드로는 뷰포트가 진짜 빠르게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어서 쿼드로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를 좀 받쳐주려면 네. 나머지들도 좋은 거 쓴 컴퓨터 같은데요? 몇 천만 원짜리죠? 네, 1,000만 원대는 그냥 넘어가는.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자동차 한 대 되는. 와, 그래도 그런 거 경험했다는 거 부럽다. 저도 이제 의도치 않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작업할 때 문제되는 게 버벅대는 거. 무거운 작업할 때 막 버벅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작업자들은. 그쵸. 특히 2D 작업하시는 분들은 4K 작업하면 아 이거 어떻게 작업하지? 의욕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3D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느려지면은 거기 스트레스 때문에 작업을 못하는 그런 거가 많은데 그런 게 없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이제 쿼드로였고 오늘 장비 얘기하니까 되게 신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좀 장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나서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쿼드로가 되게 좋지만 지금은 굳이 쿼드로를 안 사셔도 괜찮다. 왜냐면은 이미 GTX나 RTX 쪽에서 충분히 그걸 커버할 만큼 균형 잡힌 그래픽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셔도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요즘에는 RTX 2700 슈퍼 이 정도만 사셔도 괜찮거든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죠?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은 그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 충분히 괜찮고요.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RTX 2060 슈퍼 이 정도 슈퍼급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조금 더 낮거든요. 진짜 저는 제일 헷갈렸던 게 옛날에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잘만, 뭐 태풍, 강풍, 무슨 뭐 그런 워딩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쵸. 요즘에도 이제 뭐 EM텍, 에브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 GTX라는 그래픽 카드를 엔비디아에서 내놓으면 그게 성능이 딱 정형화돼 있어요. 쿨러가 하나 달려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른 회사들한테 뿌려요. 뿌려서 니네가 성능 좋게 개선해서 팔아. 아, 그걸 더 뭐 튜닝을 해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튜닝을 해서 파는 게 지금 나오는 것들인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팔아요. 엔비디아 자체에서 나오는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 정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오버클럭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확 이해됐다. 그런데 이제 EM텍이나 에브가나 뭐 갤럭시, 기가바이트 뭐 이런 것들에서는 그 오버클럭을 살짝 해주고 쿨러를 더 강하게 장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오, 되게 신기한 유통 시스템이네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본인의 제품을 그런 회사들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기존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는 거의 하지 않고 기업들한테 판매를 하고 그 기업들에서는 그 제품을 가지고 좀 더 개선을 해서 다시 기기판만 구매해서 쿨러를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오버클럭 기능들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비싸겠네요. 살짝 비싸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아, 이해됐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발만이 뭐야? 뭐 네네네. 또 되게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또 물어보긴 좀 부끄럽고. 그렇죠.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또 있어요. 좀 인기가 있는 회사가 EM택이라는 회사거든요. 많이 들어봤는 예, 것 같아요. EM택 같은 경우는 그 AS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좀 망가졌을 때 EM택에서는 바로 교체를 해줘요. 예, 바로 교체해 줍니다. 그래서 EM택 같은 게 좋고, 그리고 성능이 좋은 거는 에브가라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에브가는 성능 자체도 좋고, 그리고 그 AS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능이지만 그만큼 가격도 살짝 높아요. 아, 이거 좀 광고를 노리시는 그쪽으로. 네,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에브가라는 제품을 사실 좀 많이 구매를 하고요.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에는 EM택을 선택을 합니다. 가격 차이가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아까 뭐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 한 60만 원대 네. 얘기하셨는데. 글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지금 CPU랑 그래픽 카드만 맞췄는데 120, 3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추천한 게 RTX 슈퍼 버전들로. 네, 2070이나 2060. 네, 근데 좀 더 성능을 원하시면은 2080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 요소 중에 하나 네. 메모리 카드예요. 메모리 카드는 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한계치가 있다. 아무리 많이 단다고 네. 뭐 빠른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렌더링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CPU랑 메모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 제한하는 메모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128기가 이상 넘어가면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맞죠. 네, 지금은 사실 그런 개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56까지도 그렇죠. 256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더 올려도 돼요? 네, 256까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512 정도 하려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메모리라고 하는 게 사실 왜 필요하냐면 그 CG 작업을 할 때 잠깐 캐시에 저장을 했다가 그걸 다시 CPU로 넘기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 렌더링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작업을 하려면 이 램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규모 도시를 렌더링한다 그러면 텍스처가 진짜 막 64기가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128기가까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메모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만약에 그게 작다 그러면 렌더링 할 때도 시간이 팍팍팍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메모리가 높으면 좋고 에펙 작업할 때는 또 메모리가 높으면 좋아요. 애프터 이펙트는 그 툴 자체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툴 자체가 사실 최적화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캐시를 지정을 하면은 무한으로 캐시를 잡아먹습니다. 그 네. 슈퍼컴에서도 별 네. 좋은 점을 못 네, 느꼈다고. 저도 사실 1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써서 에펙 작업을 해봤는데 그것도 버벅대요. 그것도 버벅될 정도면 이게 최적화돼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하튼 그래도 에펙이 유용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대적할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누크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에펙 나름대로 또 필요한 그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튼 최적정은 128이다? 아니면 256이다? 128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 그게 아니어도 한 64요? 예, 64기가만 돼도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좋은 CPU와 그래픽 카드를 장착했는데 네. 그거에 받쳐줄 만한 그 메모리의 수준이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가능하면은 AMD 컴퓨터를 쓰시는 분은 메모리에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성능 좋은 메모리 카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메모리 자체 클럭이 있어요. 뭐 2400, 뭐 2600, 3000 뭐 이렇게 있거든요. 3000MHz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준의 클럭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뭐 몇 기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또 봐야 네, 겠네요. 메모리 클럭이 있는데 그 클럭이 높은 걸 쓰시는 게 아마도 AMD 쓰실 때는 더 좋습니다. 클럭을 꼭 확인해야 된다. 메모리 사실 네, 때. 그렇죠. 메모리도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거나 사도 되나요? 요즘 추천한 게 있나요? 네,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삼성 메모리예요. 그쵸. 메모리 네. 삼성. 네. 그 다음이 좋은 게 마이크론. 그 다음이 좋은 게 하이닉스인데 일단은 삼성 메모리가 그나마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AS도 잘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 램이다 보니까 국뽕일 수 있지만 아무튼 한국 게 좋더라고요. 삼성 게 진짜 좋아요, 근데. 맞아요. 다른 회사들에서 이제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오버클럭킹 해서 방열판을 붙인 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오버클럭킹이 됐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요. 그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메모리 대란이라고 해갖고 가격이 확 떨어질 때 있었지만 6만 원대까지. 그렇죠. 네. 그때 좀 사재기 좀 하셨나요? 네, 그때 사가지고 잘 쓰고 있죠. 언제 사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고요. 예전에 이제 8기가로 8기가. 많이 맞췄죠. 지금 같은 경우는 16기가
16기가 아니면 32기가로 맞추는 게 좋죠. 헷갈리는 게 높은 수치의 메모리 카드를 네. 소량의 개수로 꽂는 게 좋은 건지 낮은 수치를 여러 개 꽂는 게 낫는 건지.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8기가를 4개 뽑는 것보다는 32기가를 하나 뽑는 게 네. 훨씬 더 이득이죠. 그 차이가 좀 크나요? 아니면 미묘한가요? 미묘합니다. 그게 엄청 크진 않고 사람이 느끼기에는 되게 작은 차이지만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또 엄청 커지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하나짜리 쓰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이것도 좋은 팁이네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하드거든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하드를 써가지고 사용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SSD를 많이 쓰는데 네. 왜 그러냐면 SSD 자체의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6배 막 10배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희가 몰랐을 때 SSD를 좀 C 드라이브로 메인 하드로 썼거든요. 네.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은가요? 그냥 무작정 단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게 SSD M.2라는 버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삼성 그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뭐 초당 3,500MB 뭐 이렇게 전송 속도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뭐 그 영화 한 편이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네네. 그래서 C 드라이브로 주로 쓰시는 게 좋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D 드라이브에 그래서 한 1테라 정도 되는 SSD 하나를 넣어 두시고 거기다가 작업 파일을 넣고 쓰시는 게 빠른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백업용으로 따로 하드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따로 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웨스턴 디지털, 웬디. 웬디 제품이랑 시게이트 제품.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가성비 때문에 쓰는 건데 아니 사람들이 하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뻑이 잘 나냐 안 나냐.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윈디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웨스턴 디지털 제품이 가장 그래도 괜찮은 버전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예를 들면 블랙 시리즈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하드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백업용 하드로 쓰고 그만큼 이제 비용은 좀 들어가죠. 네. SSD 하나 1테라짜리가 2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고. 버전에 따라서 달라요 또. 메모리 전송 속도에 따라서 이제 버전이 조금씩 다른데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비싸긴 하겠죠. 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좀 택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이제 뭐 1테라 정도의 970 EVO M.2 제품을 쓰는 게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한 2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두고두고 좀 쓸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본체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다. 메인보드 얘기를 안 했어요. 메인보드 중요하잖아요. 메인보드 중요하죠. 지금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갖춰도 이거를 안정적으로 기둥 역할을 못하는 메인보드가 안 되면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메인보드는 좀 추천하신 게 있나요? 보통 이제 AMD 메인보드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 기가바이트, 뭐 에이수스, 또 뭐더라? MSI, 네. 뭐 이런 정도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 추천을 많이 하는 게 AMD 같은 경우는 MSI 보드를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에이수스, 그 다음이 이제 기가바이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호환성이 잘 돼 있는 그 메인보드를 쓰시는 게 제 성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좀 성능이 떨어지면은 각 부품들이 제 성능 발휘를 못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인보드도 가능하시면은 그 호환성 체크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죠. 그 해당하는 CPU 슬롯이 들어가는 그 메인보드를 구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이때 CPU가 인텔 거 쓸 때, 그리고 아까 AMD 거 쓸 때, 네. 이거에 따른 좀 호환성 추천할 만한 메인보드가 좀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에이수스 것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MD 쓰실 때는 MSI가 좋은 것 같아요. 저 기가바이트 쓰는데. 네, 보통은 기가바이트도 나쁜 건 아닌데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에이수스가 괜찮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제 사이즈를 보거든요. 네, 방열판 같은 것도 있고 메모리 슬롯이 네. 뭐 2개밖에 안 붙어있는 그런 거는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한 4개 이상 붙어있는 게 좋죠. 아무래도 메모리는 시간이 갈수록 좀 확장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이제 맞추니까요. 네. 한 6만 원대 선에서 좀 본체만 맞춰지는 것 같아요. 300까지는 안 넘어가는 것 같고요. 네, 200만 원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쓸 수 있는 네. 컴퓨터는 되겠죠. 좋은 거 쓴다. 그러면 이제 한 300에서 400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제 파워 같은 경우도 파워 얘기 안 했구나. 너무 작은 파워를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픽 카드가 쓰는 전기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좋은 걸 쓰시는 게 오히려 전기세가 좀 덜 나오고 그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파워도 그냥 너무 성능들이 다 네. 높아서 네. 감당 못하는 파워도 있거든요. 맞아요. 잘못하면 이제 타버리거나 그럴 수 있기 예. 때문에 컴퓨터가. 저는 그냥 그 무슨 와트 써 있잖아요. 네. 그것만 높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예, 그 와트가 높으면 좋긴 한데 네. 그것도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 있죠. 뭐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뭐 이런 게 있는데 플래티넘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플러스 80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수치가 높은 게 좋고 플러스 붙어 있는 게 좋고. 저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파워는요. 네. 아까처럼 뭐 CPU나 그래픽카드 이런 건 대표적인 브랜드 뭐 이런 게 큰 기업의 네.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파워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예요. 와트만 보고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좋은 게 있죠. 어떤 거죠? 그러니까 파워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에브가입니다. 에브가 파워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성능도 좋을 뿐더러 모듈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버전들이 나오고 AS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 완전 국산 같은 거 위주로 썼었는데 네. 배풍인가? 인터넷에서 파워들을 레벨로 표시한 표를 봤거든요. 네. 보신 적 있나요? 급도 처리 안 하는 맨 밑에 있더라고요.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네. 아무튼 에브가를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에브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한 600W? 600W는 너무 작고요. 요즘 컴퓨터들은 CPU랑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소한 700은 넘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800, 900짜리 쓰셔도 괜찮습니다. 급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에브가 에브가 버전은 막 한 10만 원대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좋은 거는 뭐 20만 원대로 올라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1200W짜리 쓰는데 골드, 플러스 뭐 네. 이런 버전을 쓰거든요. 그런 버전들을 쓰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전체 사용되는 와트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계산기가 있거든요. CPU랑 뭐 그래픽카드, 메모리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몇 와트를 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파워를 정하면 되죠. 약간 여유 있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전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완화할 수 있는 게 파워거든요. 부품이 상하지 않게 해주는. 일단 이렇게 해서 본체를 하나 맞췄어요. 네. 이 성능적인 장비적인 얘기를 저도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네. 이 번외편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 맞출 때 그런 게 있어요. 용산 가서 사야 되냐, 네. 뭐 다모라는 유명한 네.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기업 컴퓨터 있잖아요. 네. 델, 삼성, 네. 아예 정품 그냥 나와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사는 게 더 좋냐 이런 네. 게 있어요. 네. 근데 흔히 아는 거는 용산 가는 거랑 그런 정품 회사 제품 사는 거는 정말 호갱 네. 같은 행위다라는 얘기에서 그래서 조립으로 이렇게 네. 인터넷에서 사는 게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떤가요? 그쵸. 이제 보통은 회사들에서 그 결제를 편하게 하려고 대기업 컴퓨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편견이라고 이렇게 말한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좀 웃으면서 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부모님들이라든 네. 정말 오래된 상사분들 네,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뭐 학교 그렇죠. 이런 데서 그냥 그런 걸로 쉽게 네, 사면 되니까 맞아요. 사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해요. 저 금액이면 더 좋은 거 맞출 수 있는데 한 단계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네, 가격 대비해서. 그쵸. 맞나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면 S모 회사에서 나온 컴퓨터 본체를 구매할 네. 금액으로 S가 하나밖에 없어서 큰일 났네. 9배 가까운 성능을 맞출 수가 있죠. L 컴퓨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L 컴퓨터도 있고 D 컴퓨터도 있고 아, 외국에 네.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대기업의 컴퓨터는 결제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네. 맞아요. 결제가 편하니까. 여러 개 부품을 구매하기보다 그냥 하나의 제품을 딱 구매하려고 맞아요. 일부러 약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AS 편하지 않냐? 네, 맞아요. 그런 AS 후 뒤에 처리하는 거 그런 거. 근데 사실은 다모 사이트에서도 그 AS를 충분히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사이트에서 그냥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은 거기는 상담하는 데다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용산은 어떤가요? 용산도 뭐 괜찮아요. 예전에는 막 그런 뭐 용팔이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지금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용산 가서 직접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도 많이. 근데 이게 또 이 어쩔 수 없는 쪽에도 이제 마진이 나와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알면서도.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용산에서도 맞춰보고 인터넷으로 맞춰보고 그리고 또 중고로도 사보고 네. 해봤어요. 근데 혹시 용산에서 사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단계가 떨어지더라고요. 수준이. 컴퓨터 수준이. 요즘도 근데 좀 그래요.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업체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원했던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하시는 신기한 현상을 또 경험하실 수 있죠. 네, 근데 그분들 절대 뭐 나쁘다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뭐 예, 어떻게.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중고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중고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를 많이들 사시기 때문에 근데 성능 좋은 것도 중고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운 좋다면 괜찮은 성능의 컴퓨터를 중고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확인 같은 걸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컴퓨터에서 좀 알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고로 유리하게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지금 말씀하신 네. 조립용 한 200에서 300 얘기하신 이 금액으로 1.5배 정도 더 좋은 걸로 살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의 컴퓨터를 살 수가 있죠. 네. 아, 그럼 오늘은 뭐 장비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더 네. 하고 싶은 거 있지 않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오늘 정말 신나셔갖고 너무 듣기에도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예,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됐으면 아, 좋겠네요. 이게 또 저도 완전히 아는 수준이 아니니까 네. 모르는 선에서 또 질문을 해서 저도 네. 알게 돼서 너무 네네. 좋았고요. 네. 아니, 전문가 실무자들인데 컴퓨터 왜 몰라? 이럴 수 있거든요. 아, 모르는 분 진짜 많아요. 진짜 작업만 했기 때문에 작업만 몰두해갖고 그런 거를 실무자들도 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이 장비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질작 열작하세요. 네, 조태국 부탁드립니다.